네, 월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로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것도 이 뉴스로 보가지고 그냥 깜짝 놀랐는데 플로리다 있지 않습니까? 플로리다에서 얼마 전에 이제 또 크리스마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또 굉장히 많이 주고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플로리다에서 어느 이제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14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누나 20대 자신의 누나를 총으로 쏴가지고 이렇게 또 사살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 이렇게 또 총을 쐈냐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 하면은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누나가 있고, 그리고 이 14살짜리의 아이가 있고, 그리고 이 14살짜리의 형, 15살짜리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4살짜리랑 그리고 이 15살짜리가 싸웠대요. 왜 형은 더 선물이 많느냐라고 하면서 불공평하다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싸웠다고 합니다. 싸우다가 이제 누나가 와가지고 이거 싸우지 말고 자신의 동생들이 이렇게 또 싸우는 것을 이렇게 또 중재를 했다고 하네요. 중재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 14살짜리 아이가 총을 꺼내들고 총을 발사를 해가지고 이 누나의 손을 이렇게 맞췄다나 그래가지고 이제 가슴에 이렇게 또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이 크리스마스에 비극 중에 비극이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이 뉴스를 보고 아주 그냥 깜짝 놀랐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사진을 보니까 또 흑인 분이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플로리다 경찰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14살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마이너이지 않습니까? 마이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너무나 중대하다라고 하면서 성인에 걸맞은 그런 이제 형벌을 주기 위해 가지고 성인으로 기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14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다 큰 것이거든요. 이제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아이들이 성숙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총을 쐈다라는 것은 이런 아이가 나중에 큰다고 하면은 총을 쏠 일이 더 많겠죠. 어쨌든 간에 플로리다를 본다고 하면은 총기에 관련이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또 자유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례가 또 많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비행 청소년 같은 좀 날라리 같은 이런 아이들이 총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조금만 말다툼이 있는다고 하면은 그냥 총을 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총을 이렇게 소지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은 이 총기 때문에 미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인데 이 미시간 이 법원에서는 이 트럼프가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합법이다 라고 이렇게 또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콜로라도 이 법원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조차 그것은 불법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수정헌법 14조 3항을 본다고 하면은 반란의 가담을 이렇게 또 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공직자 같은 거에 이렇게 또 출마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법안이 있거든요. 그 법안에 따라 가지고 이제 콜로라도에서는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미시간에서는 그렇지는 않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출마를 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또 고소가 들어온 것을 이렇게 기각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몇몇 주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올라오는 것도 그거는 불법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오는 것을 막지는 못할 거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내년에는 트럼프랑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대선에서 이렇게 또 맞붙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 어제는 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가지고 나는 10%를
더 이렇게 또 텍스를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0%만 텍스를 붙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붙고 있는 그 텍스에서 10%를 더 텍스를 더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기존 관세에서 10%를 더 텍스를 붙인다? 그거는 그냥 미국 사람들한테 더 부담을 가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펜스 전 부통령은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 수입품에 대해 가지고 10%더 임포트 텍스를 더 붙인다고 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엄청나게 또 깎아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뭐 하는 거냐, 정신 차려라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혀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그런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제발 좀 안 뽑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렇게 펜스 전 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무슨 말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텍스를 더 붙인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인들한테 더 고통을 가중을 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합니다. 수입에 대해 가지고 지금도 관세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관세에다가 10%더 텍스를 붙인다고 하면은 이것은 뭐 고스란히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 이 미국에 있는 컨슈머들이 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인플레이션밖에 더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또 여기 더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2023년도로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고 일상생활로 이렇게 또 되돌아가는 그런 해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골드만삭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골드만삭스는 중국에다가 좀 많은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고 뭐 봉쇄 같은 것도 이제 그만한다고 하면은 중국은 분명히 잘 상승을 해가지고 경제 상승률이 엄청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에다가 베팅을 좀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마도 2023년도에는 중국이 GDP가 15%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잘못됐죠. 올해 2023년도로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오히려 지금 현재 이 경제 성장률을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지금 낮거든요.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게 이렇게 또 계속 나오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어마무시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고 이 봉쇄 조치가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낮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골드만삭스가 아주 그냥 착각을 했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예전처럼 이제 개발도상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경제 성장률이 엄청 낮거든요. 뭐 매년 10% 이상 나오는 등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전혀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예전처럼 이제 임금도 싸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내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내년에도 전망은 그렇게 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은 아마도 어쩌면은 내년에 하드 랜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이 아닌 하드 랜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어디서 이렇게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전 세계가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어느 정도 좀 GDP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중국이랑 연결이 된 그런 나라들도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도 좀 많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역시 미국은 총기 때문에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네요.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총기에 관련이 돼가지고 이 사망한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42,000여 명이 넘어서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로 많은 총기 관련 사망 건수들이다 라고 하네요. 2021년도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가장 많은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올해가 바로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총기 관련 사망 사고들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42,000건 중에 대략 한 절반가량 23,000여 명 정도는 자신이 이렇게 자살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망을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생을 마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총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42,000건 중에 총기 난사 사건을 본다고 하면은 650여 건이나 된다고 하네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총기가 발사가 돼가지고 사상자가 4명 이상 나온 것을 이렇게 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그게 650건이나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하루에 한 건 이상, 거의 한 2건 정도의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에서는 매일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진짜 미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또다시 대통령이 된다, 총기가 더 많이 풀릴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이제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은 총기 관련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좀 많이 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트럼프 이 공화당이 또다시 정권을 잡는다고 하면은 총기가 더 많이 풀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위해서라도 제발 트럼프가 대통령이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긴급 뉴스로 이렇게 또 전해드렸던 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배우 이성균 씨 있지 않습니까? 이 배우 이성균 씨가 어제 이렇게 또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이렇게 또 피워가지고 자살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렇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신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많이 다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저도 이렇게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이성균 씨를 본다고 하면은 파라사이트 기생충 영화로 굉장히 또 이름을 날린 그런 배우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니까 지금 뭐 외신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다루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AP통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CNN에서도 이 파라사이트 이 기생충 영화에서 나왔었던 이 배우가 이렇게 또 자살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이렇게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드러그 프로브라고 해가지고 이 마약이 관련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받는 과정에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하니까 좀 불명예스러운 것도 어느 정도 있죠. 어쨌든 간에 너무나 좀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올해 말, 올 연말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또 돈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연말 쇼핑을 이 미국에서는 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올해 이 연말 쇼핑을 본다고 하면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3.1% 정도 더 많이 이렇게 또 썼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수치를 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 이제 일상생활로 이렇게 또 되돌아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도 잘 잡혀가고 있고, 그리고 이 높았었던 이제 금리도 이제 내년부터는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완전히 일상생활로 이렇게 또 이제 보통으로 이렇게 또 되돌아가지 않을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또 부러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 알칸소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 다이아몬드 파크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 분화구 무슨 파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느 남성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무슨 유리 조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또 주워가지고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크를 본다고 하면은 원래부터 화산 분화구가 있었던 이런 곳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보물 같은 것들이 있대요. 원래 이렇게 주워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주워가가지고 감별해 보니까 정말 이게 다이아몬드가 맞다라고 하면서 거의
5캐럿이라고 합니다. 네, 뭐 4.8캐럿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거의 5캐럿짜리 시가로 10만 달러라고 하네요. 네, 10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또 주워가지고 지금 여기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축하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또 혼주세로 출발을 하고 있네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소폭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오르락 내리락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연말이고 거기에다가 아마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또다시 돈을 풀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또 너무나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또 혼조세로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올해 2023년도를 본다고 하면은 원래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미국은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주 그냥 보기 좋게 빗나갔죠. 그러면서 올해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는 없었었죠. 이 리세션을 아주 그냥 잘 피했는데 요리조리 이렇게 또 잘 피했는데 그러면은 과연 2024년도에는 어떨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내년에는 연착륙을 하거나 아니면은 마일드 리세션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뭐 그렇게 커다란 침체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침체가 오더라도 마일드하게 굉장히 좀 완만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소프트 랜딩으로 뭐 별다른 경제적인 충격 없이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야, 진짜 대박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올해는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올해 초에, 그리고, 작년 연말에 해가지고, 뉴스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저도 막 주식 막 다 팔고 그랬는데, 와, 이게, 이 리세션을 이렇게 또 피하게 되면서, 주식은, 오히려, 요즘 들어가지고 지금 2달 넘도록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진짜 주식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남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 같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이제 경제 상황을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자신을 잘 판단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엄청나게 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뭐 거의 다 팔았거든요. 한 60% 이상, 반 이상을 이렇게 또 팔았는데 야, 그거 그대로 뒀었었다고 하면은, 야, 올해, 좀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내년을, 좀, 노려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뉴욕 타임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또 고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 고소를 했냐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 오픈 AI를 이렇게 또 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오픈 AI에서 만든, 이 AI를 본다고 하면은 이 AI가 무단으로 이제 자신의 이 뉴욕 타임즈의 기사들을 무단으로 지금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무단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저작권에 위배가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가지고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과연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날런지 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또 발전을 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이것이 이 뉴욕타임즈가 이긴다고 하면은 수많은 이 AI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또 판결이 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이 엔비디아를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주식이 230%나 폭등을 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이 엔비디아 칩이 엄청나게 또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이 AI를 돌리는 데 있어가지고 엔비디아 칩이 또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주식이 이렇게 또 폭등을 했는데 과연 내년에도 좋을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내년에도 이 엔비디아의 주식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엔비디아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AI 칩을 뭐 개발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AI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발전하고 개발을 계속 늦출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는 계속 내년에도 잘 나갈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애널리스트들의 한 94% 정도는 사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야, 이 엔비디아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애플 워치 있지 않습니까? 이 애플 워치가 얼마 전에 또 판매 금지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판매 금지가 아니라 수입 금지가 이렇게 또 됐었었는데 그런데 애플이 이렇게 또 항소를 하게 되면서 이 수입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잠시 동안 이렇게 또 멈췄다고 하네요. 수입 금지가 잠시 멈췄다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어쨌든 간에 이 애플은 애플 워치를 이렇게 또 내놓게 되면서 산소 포화도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 그 기술을 특허를 침해를 했다고 하네요. 웬만하면은 이것에 대해 가지고 완만하게 해결을 해가지고 뭐 줄 거는 주고 그랬으면은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뭐 어쨌든 간에 법정 공방은 좀 오래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본다고 하면은 텍사스에 굉장히 커다란 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거의 모든 이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로봇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 로봇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한 사람은 이 로봇에 이렇게 또 팔에 찔려가지고 피가 막 굉장히 많이 나는 등 좀 심한 이런 부상도 있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한 기가팩토리당 대략 매년 한 20여 명 정도의 부상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 미국 내에서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급성장을 한 이 자동차 분야를 본다고 하면은 바로 이 EV이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가 엄청나게 인기를 얻게 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또 발전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급부상을 한 것이 있거든요. 바로 이 전기차를 찰징을 하는 이 찰징 이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기대를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전기차 충전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좀 굉장히 미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전기차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좀 수요가 안 좋지 않습니까? 수요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 전기차를 산 사람들이 충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나 오래 걸리고 너무나 불편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충전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이 주식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미국에서 본다고 하면은 찰징 포인트랑 그리고 이 EV고 같은 이런 이제 기업들이 전기차 충전하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70%에서 한 60% 정도 이렇게 또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찰징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찰징 포인트를 본다고 하면은 한때 막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뭐 40달러, 50달러인가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이불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EV고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뭐 몇십 달러였다가 지금 이 EV고의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3달러대로 이렇게 또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전기차를 충전하는 그런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언제 이게 흑자로 바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돈을 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내년을 본다고 하면은 2024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살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AI가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PC 같은 것들도 이 AI에 적합한 그런 이제 PC들이 이제
게 내년부터는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컴퓨터를 바꾸게 되면서 AI가 가능한 그런 이제 컴퓨터를 바꾸게 되면서 좀 많은 PC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PC 판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뭐 반도체 회사들이 주식이 또 잘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삼성이 어느 정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인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팩토리를 이렇게 또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 파운더리라고 하죠. 이 칩을 만드는 그런 공장들을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인텔이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다가 25 빌리언 달러, 250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파운더리 공장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파운더리 이런 팩토리 같은 것들을 어마무시하게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삼성을 지금 추월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인텔이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잘 된다고 하면은, 계획대로 잘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삼성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예멘 후티 반군 있지 않습니까? 이 예멘 후티 반군이 계속해가지고 이 홍해에 지나다니고 있는 선박을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또 공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이 미국이 이렇게 국제적인 이 군단을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멘 후티 반군을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좀 소용돌이 같은 것들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중동에서 계속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뭐 홍해에서도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전쟁이 더 번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홍해에서 이 후티 반군이 그냥 생 난리를 이렇게 또 치고 있다 보니까 오일 가격이 지금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국제 유가가 81달러까지 이렇게 또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오늘은 소폭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81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가가지고 지금 뭐 80달러로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후티 반군 때문에 이 홍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 때문에 지금 뭐 유가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국제적으로부터 엄청나게 비난을 받으면서 이 오일을 수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제재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그런 제재들을 모두 다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중국하고 그리고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하고 인도에다가 거의 모든 오일을 다 팔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는 뭐 오일에 대한 그런 제재에 대해 가지고 별다른 타격이 없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오일들을 다 중국이나 인도에다가 다 팔아 제껴가지고 뭐 중국이나 인도를 본다고 하면은 오일 같은 거를 또 러시아로부터 싸게 살 수 있어가지고 더 좋죠. 제재를 아무래도 받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뭐 금액은 이렇게 또 받지 않고 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뭐 중국이나 인도나 러시아나 서로 형 좋고 매부 좋고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 시리아에서 이란 뭐 고위 장성을 이렇게 또 살해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 중동에서의 전쟁이 더 번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중동을 본다고 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지금 뭐 난리도 이런 생 난리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홍해에서 지금 예멘에서 지금 뭐 생 난리를 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시리아에서 계속해가지고 이란이랑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좀 불안불안하다고 합니다. 중동에서 또 다른 커다란 전쟁이 더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야, 지금도 좀 불안불안한데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또 뽑히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또 뽑히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 공직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거버먼트 엠플로이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쓸데없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해고를 해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5천여 명 가량을 지금 해고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파퓰리즘을 계속 이 지향을 해온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공직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 인구의 한 7% 정도가 공직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면서 지금 공직자 한 5천여 명을 이렇게 또 자른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밀레이가 계속 더 자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나저나 너무나 춥네요. 너무나 춥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